일단 오늘 강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온꿈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온꿈사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가장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좀 안 좋은 상황 타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트랙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원래 사업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사업 소득이 생기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같이 시작한 게 바로 투트랙이에요. 2차선 다리야. 네.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도 사업과 이제 부동산 이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제 회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을 하다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해외 쪽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어 이제 맨날 남의 거 팔다 보니까 이제 재고를 가져갈 수 있는 병행 수입을 하고, 요렇게 요 세 가지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처음 시작한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가 편의점 했던 거 알고 계시죠? 편의점. 편의점 두 개를 운영했었어요. 언제? 2009년도에. 2009년도 12월 30일 오픈 일자입니다.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제 사업군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한번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짠. 야, 많죠? 생각보다 많죠? 그쵸? 이게 색깔을 다르게 한 건 뭐냐면요. 요 색깔 있죠? 요 약간 푸르딩딩한 거는 법인 사업자예요. 법인 사업자로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요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구매 대행이 죽지 않았냐. 저는 중국은 안 해요. 왜냐? 중국을 원래 했었었는데, 투플렉스를 오픈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중국까지 했다가, 혹시라도 투플렉스를 했다가, 우리 온콤사나 아니면은 유튜브 구독자들하고 아이템 위너가 묶이면 분명히 내 욕을 하겠지? 해갖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트랙 연구소라는 그 병행 수입 브랜딩을 지금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플렉스랑 고브로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배송 대행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죠.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거, 마이베. 그리고 병행 수입 대행 옹꿈사닷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컨설팅 옹꿈사 에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 헤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이커머스 쪽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지 종합물하고 옹꿈사하고 단독 계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곳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모르는 것. 해외에서는 유명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물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국내에서도 유명한 물은 라자다, 고브로드, 라자다, 뭐가 있냐? 샤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큐텐, 뭐 요런 몰들이 유명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몰이 아니라 현지 종합몰하고 옹금사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 있는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휴업체 수익 쉐어, 그리고 B2B 연구소라고 해서 이건 B2B 이제 수익 연구소라고 해서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는 도매몰이에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동대문 쪽에, 네, 동대문 혹시 아세요? 굿모닝 시티라고 아세요? 굿모닝 시티 아세요? 동대문 역사공원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거기 25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공유 오피스를 낼 예정이에요. 상반기에. 그리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정이에요. 벤처 엑셀레이터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좀 빠릿빠릿 돌아가는 스마트한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 오늘 이 수업의 목적은 짠짠, 바로 이겁니다. 온꿈사 제휴회사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온꿈사 제휴회사로 키우고 싶어요. 파트너 회사로.
예. 지금 초보고 그러시지만은 온꿈사 제휴회사로 키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그렇지만 이것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투트랙님은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해외 구매 대행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온라인으로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온라인으로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근데 믿음을 갖고, 뚝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에 2019년도에는 구매 대행보다는 약간 그 신사임당의 영향을 받아서 위탁과 중국에서 사입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2019년도에. 그래서 온꿈사에 어마어마한 그 중국 사입,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20년도에는 죄다 구매 대행이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섞이면서 많은 분들이 병수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신 거 느끼시나요? 느끼시나요? 그쵸?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한번 검색을 해볼 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딱 눌렀을 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눌렀을 때 생각보다 신규 컨텐츠가 많이 안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저 외에는 별로 안 올려요. 최근에.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도 사실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밀물처럼 확 왔다가 진짜 소수 몇 분만 남겨놓고 계속 하시고 다시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계속 진화하셔서 이제 브랜딩도 하시고 독립몰도 내시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창고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조금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셀러의 진입은 예전 같지 않다.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뭐예요?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셀러는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는 뭐,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지만 예전에 정말로 많던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3년에 한 번씩 겪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우르르 들어오고 또 3년 후에는 또 조용하고 또 3년 또 우르르 들어오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는 뭐가 제일 유행일까 했는데 이게요, 유행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뭔가 브랜딩을 하고 내 브랜드를 입히고 스토리를 입히고 거기에 맞게끔 소싱을 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 톤앤 매너를 맞추고 그런 게 요즘 어쩔 수 없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다시는 답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병행 수입으로 1페이지 올려놨는데 누가 따라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야. 시간이 흘렀지만. 뭐 내공이 는 것 같지만 사실 내공도 안 늘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3개월 안에 1억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짠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왜 제가 다시 셀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셀러 생활을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물론 저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는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투입돼 갖고 막 물건도 소싱하고 뭐 마케팅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거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다 직원들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한 이유는 이제 저처럼 이제 손을 놓은 지 오래된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 셀러들한테 조금 더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소싱하는 방식은 그래요. 과거를 읽고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무료 강의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책상 머리맡에만 앉아서는 절대로 소싱할 수 없다. 키워드는요, 여러분, 키워드 소싱 진짜 우리가 용품사에서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쵸? 키워드 보고, 이거는 생각보다, 좀 중소형 키워드인데 경쟁 강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해요. 저는 그런 방식 안 써요. 왜 안 썼냐면요. 중소형 키워드는요, 판매는 돼. 판매는 돼. 그리고 광고비도 많이 안 써도 돼. 그런데 판매도 중소형이야. 판매도 중소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대형 키워드를 잡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형 키워드를 잡으면 힘들어. 앞으로 대형이 될 것 같은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소싱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상품이 앞으로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끝나도 지속될 거니까. 개인 위생에 대한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저희 집은 비누를 안 쓰거든요. 비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야. 우리 아들이. 비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전화기, 우린 이렇게 받잖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받잖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보니까 이게 거품을 눌러 쓰는 걸 쓰는 거야. 그때 나와 같이 정말로 정말 최신것 좋아하는 사람이 오토 디스펜서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필이면 또 오토 디스펜서를 했냐면 아직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오토 디스펜서가 관공서나 이런 쪽에 노양원이나 양로원 이런 쪽에 많이 안 깔렸다는 생각을 했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남이 눌렀던 부분을 또 누르는 게 찝찝해. 가족은 상관이 없지만. 그쵸?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집집마다 깔릴 것이다. 집집마다 깔릴 것이다. 그리고 집에 화장실 하나만 있는 사람 없다. 2개 있다. 싱크대도 쓰고 싶다. 기본으로 3개는 쓸 거다. 그 생각으로 소싱을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 상품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그 가장 고급스러운 걸로 하자. 왜냐? 난 호텔에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디스펜서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디스펜서를 소싱했을 때 키워드 썼어요, 안 썼어요? 키워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키워드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어. 예. 키워드 갖고 소싱하는 거는요, 중박 공식은 가능해. 중박은 가능해. 하지만 중박은 2천에서 3천 넘어가면 힘들어. 그냥 계속 2천, 3천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헬멧을 소싱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어느 날 1월 달인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된대요. 킥보드를 타고 다닐 때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 벌금을 내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헬멧도 인증이 까다로운 거 아세요? 전파 인증, 전기 인증이 있고, KC 인증, 전기 인증이 있고, 안전 인증인데, 안전 인증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푸신되니까 이렇게 뚝뚝뚝뚝뚝 해갖고, 안전도 위반 내려가면 못, 다시 받아야 돼요. 예. 가격은 100만 원 넘어가요. 예. 구매 대행은 가능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헬멧이 필요한 사람은요, 구매 대행으로 헬멧 잘 안 삽니다. 왠지 아세요? 내일 쓸 거니까. 내일 써야 돼. 어. 한국 사람은 내일 써야 돼. 디스펜서? 이거 내일 써야 돼. 내일 써야 된단 말이야. 어.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릴 수도 있죠. 하지만 내일 써야 돼. 당장 내일 써야 돼. 필요해.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대박 소싱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작년에도 이런 트래픽이 있었어. 없진 않아. 오토 디스펜서가 지금 나온 게 아니야. 작년에도 있었어. 근데 작년이 스물 이제 트래픽이 나오는 걸 보이는 거야, 눈에. 근데 계속 스물스물 이게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스물 올라오다가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더 갈 거다? 아니다. 손절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중박 공식에서 나옵니다. 기초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2단계로 가게 되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니, 그럼요. 모든 게 다 선택인데,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셀러는 뭘 해야 돼? 셀러는 뭘 해야 돼? 제가 셀러들한테 당부시키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항상 쿠팡, 네이버에 쿠팡을 검색해 본다. 네이버에 신세계를 검색해 본다. 네이버에 롯데를 검색해 본다. 네이버에 지마켓을 검색해 보고 네이버에 아마존을 검색해 본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했을 때 새롭게 어떤 플랫폼이 나오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다가 바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소비자들에게 엄청 진짜 밑밥을 던져요. 예,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뭐에만 관심 있어? 키워드 경쟁 강도, 아이템 스카우트. 물론 필요해요. 아주 필요해요. 아주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넘어선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 통찰력은 경험과 시간이, 시도와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습관. 첫 번째, 여러분, 보통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죠. 과거에 했던 실패나 이런 것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과거에 실패를 했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많이 실패를 했어. 그리고 창피한 적도 많았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하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용담이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우린 성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엉뚱한 시도가 될 수 있고, 남이 볼 때는 이거 왜 해? 야, 너도 하냐? 야, 이거 너까지 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쭈뼛쭈뼛함을 또 무릅써서 질문도 하고, 엉뚱하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아, 내가 성공을 하잖아요? 자리를 잡잖아요?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성공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이 나면은 바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저 생각보다 제가 되게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엉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성격이 옛날에는 되게 좀 남들의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되게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투트랙님이 예전에 2019년도에 올려주셨던 중박공식 혹시 기억하세요? 아, 예,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돼요. 네. 2019년, 20년도에는 사실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박공식이 국룰이 됐어, 거의. 예. 중박공식이 거의 국룰이 됐어. 다 이렇게 해. 중박공식을 기반으로 한, 중박공식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소싱해줄 솔루션도 나왔어. 어? 아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초보자용일 뿐이지 아주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을, 완전 초보자들은 이 방법으로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무명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무명이 되게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는지 알아요? 자그마치 6년 정도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무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실패를 무용담으로 바꿀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쪽에 왔잖아요. 근데 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저는 소싱을 할 때 늘 그런 방식으로 해요. 물론 예전에는 중박공식을 저도 이용을 했죠.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안 거야.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사람들은 더 빨리 편해지고 싶어 하고 그 기술을 응용해서 변화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니까 이미 빵 터지면은 이미 들어가려면은 이제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런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품 소싱, 그래,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중박 공식 아직 유효한가? 네, 아직은 유효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주변에 있는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인사이트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딱 지금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VR, AI, 또 뭐 있죠? 코로나, 그리고 개인 위생, 1인 가구, 메타버스, 전기 자동차, 반려동물,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는 뭐죠? 홈 트레이닝. 자, 이제 곧 싸이월드가 나옵니다. 싸이월드가 나옵니다. 그쵸? 복고가 다시 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 관련된 상품도 분명히 팔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개인 물컵, 일회용품, 이제 안 되죠. 일회용품 안 되죠. 또 뭐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출산율 떨어졌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들어간 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쵸? 직관적으로 지금 얘기만 했는데도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다가 진짜 디자인도 예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좀 기능이 좀 들어가고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립해갖고 우리가 막 그 이제 주문 하나 들어오면 막 만들어갖고 보내야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 예. 그리고 절대로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트래픽을 놓치면 안 돼요. 트래픽.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쇼핑에 대한 트래픽도 있지만 이슈에 대한 트래픽. 그리고 과거에 이때 요런 게 나왔을 때 어떤 게 같이 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뉴스를 보라고 해서 막 심각하게 막 신문을 보고 경제신문을 보고 뭐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독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하다못해 자기 직전에 인스타그램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요. 요즘 뭐가 이슈고, 어? 어떤 부분이 또 문제고, 또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모든 이벤트를 놓치지 말라고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중박 공식은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제 소싱 강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옹꿈사의 게시물만 봐도 어떤 식으로 제가 소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쇼핑 관련된 어플 있죠. 그리고 공동구매하는 어플. 예, 이런 것들은 핸드폰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많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팝업창 띄워주잖아요. 뭐 세일한다. 아니면 뭐 이벤트 한다. 그런 게 다 인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절대로
나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을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싱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요, 저는 절대적으로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고향 스타필드, 파주 아울렛이나 박람회 가지 마세요. 파주 아울렛. 이런 데에 가서 어떤 게 지금 메인대에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떤 데에 몰려 있고 세상 살아가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소싱할 게 막 넘쳐나요. 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여갖고 내 머릿속에서 고민하던 게 이제 눈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좀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돌아다니세요. 음식은 요즘 뭐 팔고 있고 뭐가 제일 진열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런 것들. 그쵸?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이것보다 분명히 편리한 게 있고 이것보다 신박한 게 있다라는 것에 꼭 주목을 하세요. 그 상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상품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신박하고 좀 더 디자인이 예쁘고 그걸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중박 공식은 보통 이랬잖아. 어,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판매량이 조금 나왔고, 그리고 인증이 아닌 좀 저렴한 상품으로 한번 해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해서 할 때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의식주 관련된 상품들은 점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점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게을러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해소하고 따분함을 해소하고 그런 상품에 굉장히 열광을 하는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1인 기업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내가 다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지 말고 배우면 늦어. 배우면 늦어.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훨씬 빨라요. 만약에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잖아요. 난 지금 중국어가 필요해.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 돼. 끝나. 못 써먹어. 예. 아시겠죠?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상품 소싱을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중박 공식은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초보들한테는. 왜냐하면 초보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초등, 중등 교육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로 바로 입학을 하겠습니까? 중박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기초가 쌓이지 않고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져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말이야. 나는 좀 시간을 갖고 싶어. 디지털 노마드 하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충고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100%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럼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었는데 뭐 여행도 가서 일도 하고 싶고 그게 꿈이었는데 그럼 저는 이제 제 꿈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자주 여행 가지 마시고 아주 아주 비싼 여행을 그냥 6개월에 한 번만 가세요. 짧고 굵게 놀다 오세요. 그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요, 동기부여가 적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왜 온라인 비즈니스에 오셨나요? 왜가 중요해? 인생에서 왜가 중요해? 왜냐?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경제적 자유,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생각보다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정말로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아직 시중에 없어. 분명히 이거는 히트를 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상품을 좋아할 수 있어. 이런 되게 뭔가 순수한 열정이 저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정말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돈이 주는 행복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생은 사업은 처음이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는데 또 하루가 걸려. 통신 판매업을 내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다시 하고 오래. 어, 통신 판매업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에스코로 갖고 오래. 그러니까 그래서 통신 판매업 당일날 되는 줄 알았더니 다음날 오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아, 때려치고 싶은 거야, 처음부터.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왜냐? 이번 생은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안 해본 사람들의 충고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안 해본 사람들의 충고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특히 주변 사람들. 안 해봤어. 안 해봤거나 실패한 사람들이야. 예. 충고는 되게 또 세게 해요. 그리고 부업이냐 전업이냐에 따라서 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인을 하고 직장인인데 부업으로만 하는지 해야 될지 아니면 전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딱 한 가지 기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전업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 하고 있죠. 언제인지 알려드릴까요? 어느 시기인지 알려드릴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회사 갈 시간이 없을 때. 네. 회사 갈 시간이 없을 때. 그때입니다. 그게 정확해요. 왜냐, 내가 굳이 투잡을 하면서도 내 커리어도 버리기 싫어. 근데 매출이 많이 나지만 내가 아직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지 않았다 나고 있어. 근데 이런 시점에 그만두는 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부업으로만으로도 대박을 치긴 사실 어렵다. 왜냐, 모든 일에든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냥 편하게 생각하고 부업으로 할 경우에는 부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전업이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행하기도 전에 의심이 너무 많아.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제가 저만 이해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이 그 사람 사업 일기 보면은 진짜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 그쵸?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해. 잃을까봐. 근데 가진 것도 없잖아. 우리 지금 잃을 것도 없잖아, 지금. 뭐, 잃어봤자 시간 정도잖아. 그쵸? 아, 잃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예, 그쵸?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거 하다가 지금 기둥지 하나 뿌려먹는, 뭐 하나 뽑아먹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그런 비즈니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아셨죠? 네.